안녕하세요, 미스터 킹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그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물론 뭐 시국이 이래서 영화가 거의 개봉이 다 미뤄졌는데 지금 원더우먼 1984가 이제 개봉을 해줬죠, 고맙게도. 그래서 이제 상영관 예약 현황을 보니까 예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길래 이제 저 혼자 텅 빈 상영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가 뭐 엄청나게 재밌거나 뭐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관 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큰 화면에 그런 큰 사운드를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진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좀 편하게 영화도 보고 제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들이 빨리빨리 개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막 그 극장 들어갈 때 정말 엄청나게 막 기분이 막 설렜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2020년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보고 내년 계획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2020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 뭐 없죠. 전부 완전 뭐 모든 이슈를 코로나가 휩쓸어 가듯이 했으니까 이제 힘드신 분들도 많고 뭐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2020년을 돌아보면서 21년을 한번 맞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2021년 베스트들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을 기준으로 좀 기억나는 거, 저한테 뜻깊었던 것들을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신문을 매일매일 보니까 2020년에 가장 기억나는 기사는 당연히 코로나죠. 코로나가 거의 1년 내내 이제 그 신문지를 지면을 거의 뭐 채워왔는데, 그래서 코로나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큰 이슈니까 코로나는 제외를 하고, 제가 2020년에 가장 기억에 나는 이슈는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조주빈의 N번방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뭐 하도 워낙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래서 이제 그 사건을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죠. 뭐 살인이라는 정말 큰 범죄도 저지르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뭐 잘못된 성욕으로 뭐 성폭행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그 N번방 사건은 자기네들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다는 게, 당연히 물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N번방 사건은 정말 좀 저한테도 좀 충격이었고, 그래서 다시는 좀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2020년 신문에서 봤던 가장 큰 이슈는 N번방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이제 2020년에 책을 제가 많이 못 읽었어요. 많이 못 읽었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 사람이고 군주정 시절에 그 왕들에게 백성을 다루는 법을 이제 제안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을 이렇게 냉혹하게 쳐다볼 수 있는가, 과연 이제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은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냉혹한 시선을 담고 있고, 그런 걸 보다 보면 굉장히 섬뜩한 기분도 들고, 좀 이렇게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썩 좋은 기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더 뜻깊게 다가오고 더 소름이 돋았던 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화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민주공화정, 민주주의 체제의 그런 국가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군주제 시절에 그 마키아벨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꼭 다른 것만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대를 초월한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계급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계층이라고 하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보다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나 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제 그 어떤 통시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하죠.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공통된 사람들의 습성이나 어떤 그런 계층 구조 같은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의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이제 조조 래빗이었습니다. 조조 래빗. Mother took me in. She's kind. She treats me like a person. You two seem to be getting on well. She doesn't seem like a bad person. 그 영화 좋은 영화가 갖춰야 될 이제 덕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스토리도 좋아야 되고 그 스토리를 이제 표현하는 연출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배우들도 매력이 있어야 되면서 연기력도 좋아야 되겠죠. 근데 조조 래빗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히틀러가 등장하고 나치의 그런 어떤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런 학살이나 예전에 그런 나치즘을 굉장히 조금 해악을 담아서 다루고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연출이나 내용은 조금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조 래빗은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조조 역할을 했던 그 아이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조조의 엄마였던 스칼렛 요한슨의 그 캐릭터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어떤 당찬 그런 여성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줬고 둘의 그런 어떤 행복한 모습 같은 걸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조조의 친구로 나왔던 요키. 그 요키라는 캐릭터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극과 대비되는 그런 귀여운 모습들과 행복한 모습들을 통해서 좀 비극을 더 극대화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봤던 영화 중에는 조조 래빗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영화 조조 래빗.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재미삼아서 올해 제가 키운 올해 파충류는 바로 납테일 개코 에이미아이입니다. 납테일 개코 에이미아이는 사실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키우고 싶었던 꿈의 도마뱀이었는데 엄청 비싸요. 고가종인데 이제 순전히 제 자금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좀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한 쌍을 데려왔는데 이제 파충류나 도마뱀을 키워보면 키우기 전에 마음하고 막상 키워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재밌고 매력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막상 키워보면 좀 키우기도 어렵고 별로 매력이 안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미아이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생긴 것도 매력있고 또 그런 어떤 야성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요즘 이제 파충류 키우는데 새로운 그 재미와 활력을 돋아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도마뱀 납테일 개코 에이미아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올해의 사진 제가 2020년에 찍은 사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꼽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풍경 사진을 안 찍은 지가 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가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대작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제 영상을 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소한 일상 영상을 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주변에 친구들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사진은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는데 이제 주변의 지인들 사진, 특히 그 결혼식에 가서 이제 선물로 사진을 찍어준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이제 본인들 사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많이 찍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공개도 가능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진을 꼽아봤어요. 만삭이 된 임신부의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친구의 부탁으로 찍으러 갔었고 이제 엄마가 되어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뭐 친구지만 기특하기도 하고 참 엄마들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고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 그 부부의 모습도 정말 예쁘게 잘 담겼고 그리고 그날 날씨나 모든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제 사진도 굉장히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부의 사진을 찍어주고 이제 이후에 딩딩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죠. 그랬던 일련의 과정들이 제 2020년에 굉장히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 사진을 꼽아봤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편법인데 사실 뭐 베스트 사진을 하나만 꼽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한 장만 꼽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조금 이전의 사진과는 다른 의미에서 또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꼽자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이제 무선마을이라고 제가 사는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여기에 이제 다른 일로 촬영을 갔다가 해가 지는 매직아웃가 너무 예뻐서 제가 급히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다시피 모델분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시간이 매직아웃잖아요. 근데 매직아웃 중에서도 이렇게 햇빛이 넓게 예쁘게 번지면서 붉은색을 띠는 매직아웃도 막상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특히나 이렇게 인물 촬영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매지가워,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고, 또 제가 지금 담당하는 업무가 이제 관광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무선마을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업무적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이쪽 저쪽으로 많이 써먹어진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꼽은 베스트 사진은 이렇게 두 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고르었으니까 올해 제가 구입한 물건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들고 기억에 남는 물건, 베스트 물건은 바로 XT200입니다. XT200은 물론 이제 그 최고의 카메라는 아닙니다. 이게 뭐 보급형이고 저가형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스펙의 카메라들은 많이 있지만, XT200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구매를 해서 굉장히 정말 뭐 뽕을 뽑다시피 잘 썼어요. 제 브이로그를 거의 대부분을 이 XT200이 맡아줬고, 또 제가 틈틈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옆에 있으면서 좋은 사진들을 많이 남겨줬기 때문에 T200은 정말 여한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구매를 해가지고 94만원 할 때 좀 비싸게 샀지만, 요즘 보면 중고가로 한 60만원 전후에서 이렇게 번들 렌즈랑 세트로 구매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들 세트로 중고가로 구매하시면 합리적인 구매가 될 것 같고, 사진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T200의 사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아쉬울 수 있는데, 정말 나한테 사진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시면 이제 E3나 T30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영상 그리고 특히 브이로그 같은 걸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특히나 일상적으로 브이로그 같은 걸 찍으실 때는 무겁고 큰 카메라가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XT200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했던 XT200 정말 만족스러웠고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좋은 사진 친구, 영상 친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XT200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올해 제가 만든 그 영상 중에 가장 베스트 영상, 제 기준이에요. 제 마음에 드는 영상은 바로 봄날은 간다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을 영상은 아니란 걸 제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제가 영상을 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었고 스킬이나 이런 것도, 연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이제 제가 초반부에 그 연기처럼 하는 장면이 오그라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영상을 시작할 때 단순히 제 일상을 그냥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떤 스토리나 주제가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봄날은 간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 담아봤던 영상이었습니다. 그거랑 이제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영상도 비슷했는데, 정말 한 번쯤은 꼭 찍어보고 싶었던 영상, 만들어보고 싶었던 그런 작품을 제가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지금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좀 지루한 부분도 많지만 저 스스로는 올해 이 영상을 만든 건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가지 부티지도 많이 따려고 했었고, 기획이나 구상도 좀 오래 했었고, 물론 재미는 없지만 처음에 이렇게 민들레 씨가 이제 날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합쳐진다든지 꽃이 졌다가 핀다든지 하는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장면들도 많이 담았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시고 다시 그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좀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작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만든 영상 베스트는 봄날은 간다. 그리고 2020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저의 큰 변화나 이벤트는 바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다뤘지만 이제 영상을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브이로그를 시작했고, 처음에 조금 많이 갈팡질팡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 이상한 영상들을 많이 찍다가, 물론 지금도 노잼이지만 조금 이제는 사진이라는 어떤 콘텐츠에 좀 집중을 해서 찍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구독자가 조금 전에 또 한 명 늘었다고, 그래서 18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주변에 저를 아시아서 구독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데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구독을 해주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유튜브 하는 재미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유튜브에 정말 재밌고 기발한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 영상을
왜 보시는 거죠? 이 영상을 구독까지 해서 보실 이유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한두 분씩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좀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감정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도 많이 못 가고 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참 큰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즐거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재미까지 만나게 되어서 유튜브는 개인적으로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결산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재밌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재밌어지고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한 해의 결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